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게! 윤석열의 갤럽 지지율이 다시 24%로 추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향신문은 이런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지난 8월 8일 호우 참사가 있었던 그날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퇴근길만 신경 썼다. 그 퇴근길만 배수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신림동에서 반지하 일가족이 사망할 때 윤석열은 집무실에 남지 않고 재난 대응을 지휘하지 않고 사저로 돌아가서 퇴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때 윤석열의 퇴근길, 즉 대통령 전용 VIP 도로는 이미 낮부터 침수가 되었고 배수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VIP 도로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출퇴근길로 사용되면서 윤석열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자, 당시 이 도로는 차량 바퀴의 반이 빗물에 잠길 정도로 심하게 침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로의 연석, 그러니까 그 경계석, 높이만큼 물에 잠겨 있어서 일반 자동차가 지나다니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이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서 9명의 소방대가 투입되었고 그 배수 작업은 2시간 정도 걸려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당시 윤석열이 퇴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앞서 벌어졌던 겁니다. 적어도 대통령실은 이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VIP 도로가 침수되었던 사실을 윤석열이 알았었다면, 대통령실이 제대로 보고를 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고 저녁부터 있었던 인명피해는 줄지 않았을까? 만약 대통령실이 그 도로 배수 작업해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 알아챘을 것이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짙게 남는 뉴스입니다. 결국 윤석열만 괜찮으면 돼, 대통령만 안전하면 돼, 이런 권위적인 행정 때문에 서민들만 죽어 나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쉬움은 헛돼 보입니다. 윤석열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의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침수가 시작되었더라고. 침수가 되는 것을 봐도 차를 돌리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집으로 그냥 들어갔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VIP 도로가 침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은 그냥 뚫고 가자! 라고 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지하철이 멈추는 등 서울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퇴근을 위해서만 만전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이었다. 자,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 각하는 무사히 퇴근했고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했다. 어제 일요신문에서는 천공의 제자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최근 윤석열의 순방 일정에 맞춰 천공이 유혹으로 왔을 때 함께 포착되었던 일행들이었고 이것을 민주당이 받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볼게요. 천공의 핵심 측근 2명이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날 천공은 참석하지 않았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그 대통령 취임식 명단에 등재된 윤석열 부부의 사적 지인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취임식 초청장이 발송된 주소지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취재한 결과 천공의 핵심 측근 2명이 초청장을 받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사람들은 천공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문화재단 등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천공 제자라고 통한다. 그 중에 한 명은 천공이 운영하는 KA 글로벌 대표이사이자 정법시대 문화재단 이사장인 신경애 씨다. 자, 여기서 KA 글로벌 사무실은 현재 서울 용산동 5가의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 있다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가까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KA 글로벌 감사인 신아무개 씨다. 이 사람은 천공이 운영하는 기업과 재단의 회계 전반을 담당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이렇게 3인방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신경애 씨가 주목이 되는데 천공과 20년 동안 연을 맺고 있고 천공은 이 사람을 1등 제자라고 부르면서 방송에서 신경애 씨의 책을 소개하면서 천공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스승의 제자인 신경애 원장이 만들었다. 스승님한테 공부를 한 1등 제자가 이런 걸 써보겠노라고 해서 허락을 해줬다. 나는 이 책을 칭찬했다. 제자를 나는 칭찬 한번 해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책을 쓴 걸 보고 다 읽고 나서 눈물이 글썽했다. 자, 이러한 신경애 씨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기라는 영상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신 씨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막상 취임식 현장에 가서 느낀 에너지가 어마어마했다. 선생님이 천공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홍익인간 씨앗이 발현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다. 윤 대통령은 굉장히 복이 많으신 분이다. 사모님이 정말 큰 역할을 하셨구나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영부인은 굉장히 젊다. 특히 국제 행사를 많이 주관하신 분이라 국제적인 감각과 센스가 있으신 분이다. 영부인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으로 미스코리아급 영부인이 나왔다. 천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의 외모도 실력이다. 여사님이 지금은 당분간 그림자 내조를 하지만 그 내조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바깥에 나오셔서 우리 여성들과 정말 멋진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방송에 대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쓴 책을 보고 눈물을 흘린 천공이 이 나라의 상황이다. 이런 젠장한 라스뉴스! 자, 오늘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이 화제입니다. 윤석열이 역대급인 이유. 안보는 6.25 런승만 수준이고 이념은 친일 남노당 박정희 수준이다. 독재는 하나회 전두환 수준이고 경제는 IMF 김영삼 수준이다. 도덕성은 도두광 이명박 수준이며 지능은 국정농단 박근혜 수준이다. 자, 이러한 역대급 돌연변이가 지금 역대급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검찰 플러스 기재부의 정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총리부터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복지부 장관, 문체부 장관, 기타 여러 부서의 차관 자리를 기재부 출신들이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 권력, 수사 권력, 그리고 돈을 다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가 미쳤습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앞둔 민주당은 각 공공기관들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방위적으로 민영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공공기관들이 하나같이 기재부에게 검토 중이므로 답변이 곤란하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보지 못할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의 국가기밀조차도 대외적으로는 공개 못하지만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뭐라고 국감을 거부하고 자료 제출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까? 이것들이 지금 검찰과 손잡게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배째라 이겁니다 지금. 자, 다 때가 되면 지금 날뛰고 있는 기재부 놈들을 죄다 거꾸로 매달아서 탈탈 털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슈킹하고 있는 돈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식 토론방에서는 윤석열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장에도 공매도 금지 안 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재명을 모르면 욕을 하고 이재명을 알게 되면 지지하게 됩니다. 윤석열을 모르면 지지하고 윤석열을 알게 되면 욕을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FC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했던 발언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30년 동안 방치돼 있던 두산건설의 그 병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병원 수입성이 없으니까 공사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를 용도 변경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게 해달라니까 특혜 준다고 비난받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익이 생기면 기업도 이익이 되면 그중에 일부를 시민들도 좀 나누고 저 나중에 의심받고 욕먹는 거야 그냥 당연하게 욕먹을 수 있는 거지. 일하다가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욕거리 하나도 안 먹고 일을 하냐.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대신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두산도 아는 일인데 계열기업사들이 이사 와라. 이 분양은 안 된다. 분양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철거한다. 그리고 땅 10%는 성남시로 주라. 그래서 거기다 주민센터 이런 거 지었죠. 지역에서는 일자리 생겨줬고 동네는 밥이라도 한 끼 팔아서 좋고 우리는 세금 들어와서 좋고 딱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이재명입니다. 의심을 받습니다.